글로벌 인재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리고 제가 가졌으면 하는 보람들 아낌없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보고자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인터뷰 스튜디오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저는 해외 취업, 해외 인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형숙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커리어 매칭 전문가 오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국가, 자신들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는 직업의 분야라든지 또는 진출하고 싶은 그런 꿈의 분야에 있어서 더 전문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을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제가 기준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게 쌓아왔던 기존의 커리어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와 연관된 실무 경력을 좀 이어나가고 거기서 경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서는 미국이 가장 적합하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로 그냥 인턴십이라고 네, 그냥 인턴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J1 비자로 갈 수 있는 인턴. 그 다음에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 취업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는 18개월인데요. 보통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조금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12개월을 가실 수도 있고 18개월을 가실 수도 있고 6개월을 가실 수도 있고 3개월을 가실 수도 있고 9개월을 가실 수도 있어요. 인턴이라는 것으로. 네,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3개월, 6개월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죠,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단기로는 사실 급여를 받고 현지에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생활이 가능한 급여를 받는 그런 오퍼는 조금 받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가서 적응하고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보통 3개월 걸립니다. 보통 3개월이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업무에 대한 아웃풋을 내고 좀 어떤 직원으로서 역량 발휘를 한다 하면은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6개월 일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되게 손실이 크겠죠. 어쨌든 이건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돼요. 만약에 그냥 와가지고 청소하고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하고 이럴 거라면 굳이 이렇게 비자 스폰서를 해서 직원을 데려갈 이유는 사실 없겠죠. 네네. 가장 다양한 분야로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전문 직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국가를 진행을 합니다만 일단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 이런 쪽들이 조금 많이 주력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오퍼하는 직종은 좀 어떤 직종인가요? 무역, 물류, 패션, 뭐 IT, 그다음에 또 사실 이제 이런 쪽들이 제일 많은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뷰티 서플라이. 이게 뭐냐면 뷰티 서플라이 하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헤어 제품, 위그, 그다음에 그런 그 뭐 장식 또는 제품들 이런 것들의 업종이 한인 고용주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굉장히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제품의 품목만 헤어 쪽인 거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헤어인 거고요. 유통, 도매, 뭐 무역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하네요.
급여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에서 가는 그런 분들은 현지에서의 생활은 가능한 급여는 다 받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뭐 숙소를 렌트하시고 식료품비, 내 용돈, 그다음에 약간의 용돈, 그리고 교통비 이런 것들은 다 충당이 되는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제1 비자로 출국을 했을 경우에요? 네네. 어떤 그 회사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럴까요? 보편적인 급여 수준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라는 거는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회사는 경력이 없어도 급여를 정말 정직원에 준하게 뭐 처음부터 월에 뭐 몇천 불, 뭐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3만 명, 뭐 이게 아주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예 일반화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보통 수준이라는 게 있죠. 뭐 이제 대부분 시급으로 받거든요. 아, 시급. 시간당으로 페이를 계산해서 2주에 한 번씩 페이첵이 마련이 됩니다. 월급 같은 개념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샐러리냐 네. 아니면은 시급이냐 음. 이렇게 따져요. 샐러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월급의 개념이에요. 네. 월에 얼마. 시급은 시간당으로 따져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주에 40시간 근무했어요. 그러면은 시급으로 10불씩 따졌다. 그러면 그 주에 뭐 내가 40시간 근무했으면은 나오겠죠. 그거를 미국의 이제 급여 지급은 우리나라처럼 월급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비자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미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나는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니까 비자 규정에 부합이 안 돼요. 그럼 가실 수가 네. 없어요. 왜냐면 이제 비자를 우리는 무비자로 가서 네. 관광을 하고 90일 불법으로 정도. 일을 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풀타이머로 일을 하니까 파트타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1 비자는 취업 비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취업 비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화 교류 비자예요. 문화 교류 비자 네. 정확한 표현인가요? 그렇죠. 문화 교류 비자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문화 교류 비자는 쉽게 설명하면 교환 교수가 미국을 갈 때, 왜 교수님들 안식년에 네. 미국 들어가시죠. 1년 정도. 네, 네. 그럴 때도 J1 비자를 받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턴을 가는 프로그램도 J1 비자를 받고요. J1 비자로 가는 거 안에 14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엄청 카테고리가 많네요. 나눠져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교환 교수 또는 교환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14가지 J1 비자, 문화 교류 비자. 그러면 그 아래에 카테고리가 1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J1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되는 거고요. J1 비자로 가는 인턴십은 정규직은 아니에요. 비자 규정을 보면 네. 전공이 맞아야 돼요. 대학 전공. 네. 네. 자, 나는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법학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전공과 실제 하시는 경력과 미스매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도 그런 거예요. 이분의 이력서를 봤을 때 이분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뭐지? 목적지는 어디지? 뭘 원하시는 거지? 어떤 커리어를 구축하시고자 설계를 하시는 거지가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 현실이 네.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여튼 그렇게 전공과 관련해서만 업무를 하셔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미국을 나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J1 비자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공하고 맞아야 돼요. 하시는 일이. 왜냐하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교류 취지의 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라면 네. 미국에 가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5년은 있으셔야 돼요.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네, 경력 증명서가 발급된 5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경험만으로도 가능한 안 됩니다. 건가요? 경력 증명서 발급이 되는 경력으로 5년이셔야 돼요. 그래야 전공자에 준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사실 이제 미국을 갈 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많이 힘들어요. 전공을 했지만 대학을 성적 맞춰서 갔고
가서 아무런 관심이 이 전공에 없었고 그냥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니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 나와서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고 그래서 또 나와서 다른 일을 했지만 그 경력이 또 많은 5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비자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정말 눈물 먹고 근데 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 전공 이거 했지만 지금 현재 네일 아트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소질 있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가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럼 재현 비자는 그런 전공 부합, 그다음에 경력이 가고자 하는 회사 미국 쪽과 부합을 해야 네. 가능하다.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문화교류 취지이다 보니까 네. 경력이 또 너무 대기업에서 막 화려해요.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네가 나가려고 하니? 어떤 문화교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스토리 라인이 짜져야 돼요. 아, 비자를 받을 때 최초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은 비자가 사실 영사의 권한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 입학 허가 해줄게 비자 인터뷰 비자 받아가지고 와라고 해서 입학 허가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보러 대사관에 가지만 영사의 권한에 따라 영사의 판단에 따라 비자는 얼마든지 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원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 국무성에서 까다롭게 승인 심사를 해서 너는 문화교류 취지에 맞아 자격이 돼라고 해서 비자 인터뷰 보고와 해서 필수 서류들 승인서를 주지만 미 국무성이 승인 허가를 했어도 영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자 인터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세심하게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지원 자격이 되시는지를 먼저 상세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재현 비자라던가 그런 네, 거. 뭐 다른 해당 국가에 해당 비자가 자격이 되시는지를 먼저 점검을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진단이 되셔서 자격 요건이 되신다 그럼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매칭이라는 부분. 고용주하고 인터뷰 기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기회를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합격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수속 과정이 생겨요. 근데 미국은 보통 인터뷰 합격하고 비자 인터뷰 갈 때까지 이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진행돼도 시작하시고 출국을 하실 때까지는 보통 2달 반에서 3달은 걸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턴이 그 문화교류 취지라면 1년 정도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까요? 드물지는 않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드문지는 않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많이 파견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면서 네, 굉장히 경험 많이 보냈잖아요. 네, 굉장히 어떠세요? 많이 보냈고 정말 많이 전환이 됐어요. 인턴으로 가서 네. 정규직으로 제2연 비자로 가서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가야 되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겠지만 가령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혹시 요건 중에 뭐 토익이나 토플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영어를 잘 못한다면 그럼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학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영어 성적이 없습니다.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IELTS 점수가 있어야 돼요. IELTS, 예, 네. 기준이 있는데 미국은 공인 성적이 필요가 없어요. 아, 영어 공인 성 토익 없어도 되고요. 900점이 있다고 해서 또 이 스피킹이 잘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간혹 고용주들마다 자기네 특성에 따라서 영어 공인 성적 토익 뭐 몇 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아주 간혹 정말 예, 아주 간혹이에요. 아주 간혹은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이 지원자를 검토를 하실 때 우리 회사는 되게 쓰기 업무 라이딩이 많아요. 그런데 토익이 적어도 800점 이상 되는 지원자들이 보편 어느 정도 쓰기 실력이라는 거를 이제 그분들도 아시고 그 정도가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막상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내가 영어 공인 성적은 없으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적이 없어도 과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영작을 해보세요. 기사를 써보세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과제를 주시고 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지원 있어요. 과정 중에서 과제를 네, 주시나 인터뷰를 말씀이시죠? 보시면서 1차 인터뷰에서 되게 좋았지만 또 이제 뎁스 있는 스킬을 체크를 하실 때에 그렇게 과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튼 영어를 잘하면 좋은 건 맞아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해외 취업은 물론 내가 중국어로 취업을 하면 중국어를 잘해야 되겠고요. 독일로 취업을 하면 독일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영어를 좀 못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영어가 유창해야만 되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건 100% 영어 인터뷰합니다.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나는 나의 실력에 맞춰서 좀 다른 포지션들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일찍 우리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럴 때부터 조금 나의 어떤 커리어를 미리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과정들이라든가 어떤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정도라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래도 지금 주전공은 이걸로 메인은 이걸로 하고 있지만 내가 추후에 저 나라에 가서 저걸 공부 꼭 해보고 싶고 저 나라에 가서 저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적어도 내가 전공은 이걸 해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전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은 이게 필요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고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걸 다시 규정을 맞추려니까 나이가 또 문제가 되고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진짜? 이제 30대 후반까지는 가능은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미국에는 사실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들 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한 30대 중반, 이 정도 후반, 이 정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사실 역량 있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커리어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 정말 해외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이제 아예 이주를 목적으로 나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주는 정말 채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고용주가 되려고 일할 게 아니잖아요. 해당 부서가 있겠죠. 그럼 부서장하고는 팀장이나 슈퍼바이저 되시는 분하고는 또 조금 나보다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경력은 또 많고 부담돼.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 간에 지원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 안 흔들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든 게 정말 그냥 고통이에요. 근데 그 힘든 게 승화되면 보람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정말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분이 돈을 벌러 가시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정말 남아 계시는 게 더 좋은 건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상담하실 때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말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너무 안 좋으시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과한 자신감도 문제고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없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간이 딱 좋은데 그동안 많은 지원자분들을 만나고 또 미국에 있는 회사랑 매칭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참가자 혹은 지원자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두 분 꼽자 그러면 한 분은 대학교에 강사를 하시던 분이세요. 박사학위까지 맡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 임용은 안 되신 거고 이제 시간 강사를 가신 거죠. 근데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까지를 받으셨어요. 근데 해외 학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가실 만한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보고 영어도 레벨 테스트 해보고 해보니까 와 정말 재원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30대 중반 이미 결혼을 하셨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6개월 된 아기를 두고 가시겠대요. 아기는 엄마가 친정 어머님이 키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가시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의 시간강사 페이도 좋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후배들 후학을 양성하시던 분이 가서 가장 아래 랭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미국에서는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대학교 강사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거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3개월 동안 눈물 쏙 빼셨어요. 어떤 분야로 가셨나요? 패션으로 가셨어요. 패션으로요? 디자인 분야로. 네. 네. 근데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적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열정, 그리고 또 일단 실력 이게 인정이 되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그 위치에 맞는 여기 한국에서 일하셨던 그거에 맞는 대우도 받으셨고요. 일단 급여를 확 거의 취업 수준으로 회사가 올려주셨고요. 예, 그리고 웬만한 어떤 그 패션 쇼라든가 이런 무역 박람회 이런 것들 거의 주관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영주권 받고 딸 데리고 가시고 현지에서 둘째 낳고 남편하고 알콩달콩 지금 지금 지내고 몇 계신가요? 년째 살고 계시고 출장을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만남 갖고 굉장히 뿌듯하죠. 아, 애가 너무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도 사실 그런 케이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연결해 드렸어요. 같은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요?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름 뵈면은 아는 그 기업의 IT 매니저이셨어요. 그때 나이가 38이셨거든요. 애가 둘이셨어요. 근데 동반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비자가 거절될 확률도 있어서 이건 어차피 문화계류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가족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뭐 6, 7천 막 이렇게 되셨는데 가시게 되면은요 시급 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는 영주권을 전제하고 가시게 된 거지만 그래도 당장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걸 가가지고 뭐 한 달에 진짜 뭐 1,600불, 2,000불 이렇게 받는다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취업처를 알아보고 취업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도 이제 채용이 잘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공하셨나요? 예, 동반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셨는데 비자가 동반이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동반 이제 이런 비자 거절이 되면 한 6개월은 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도.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을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그분도 영주권 신청이 취업비자 되시고 당연히 그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가서 일을 잘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분도 역시 지금 가족들 다 이주하셨고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애를 못 보니까 그 이쁜 애들 막 7살, 5살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족이 다 아픔이 있었잖아요. 드라마였네요. 네,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분이에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쉬운 일도 아니고 쉬운 결정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꼭 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라도. 근데 정말 가시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지내세요. 그런 또 경험이 있으셨다고. 예. 이제 한 번은 또 나를 브랜딩하라라는 주제로 대학교 강연이었네요. 네네. 그 강연을 한번 하신 적이 있은 것 같은데 네. 뭐 제목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지만 그때 어떤 거를 좀 강조해서 강연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YBM 시사에서 되게 오래 재직을 했어요. YBM YBM 시사에서요. 예. 어떤 뭐 강사님? 그러니까 강사 생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매니지먼트를 오래 했죠. 네. 강사 매니지먼트도 하고 또 조직 관리도 오래 하고 그래서 나름 올라갈 볼 만큼 올라가 보고 벌어 볼 만큼 벌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턴을 했잖아요. 물론 커리어 매칭 전문가 되기 전에는 그런 네, 회사 YBM. 해외 취업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네. YBM 피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음. 오래 했었고 좀 쉬운 말로 승승장구했어요. 돈이 아쉽지는 않았던.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눈을 안 감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를 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한 달을 어쨌든 기다리면 되게 풍족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쇼핑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사회를. 근데 나는 되게 사회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 직장이라는 그 명함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혼자서 왜냐면 밑에 직원들이 다 해줬었고 나는 그냥 총괄
관리만 했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함정이거든요. 아, 네. 실무를 할 사람이 사회는 필요한 건데 다 매니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실무 경력, 실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가치로 인정을 받기에는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기간 동안에요. 네, 나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른 일도 해보고 막 했는데 나름 이제 어떻게 인맥통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분들한테 뭐 상담을 오시는 다른 대학생이 아니어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브랜딩했으면 좋겠다. 근데 해외 취업도 이 미국 인턴도 이게 종착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미국 취업할 거야. 미국 영주권 받을 거야. 내가 어떤 생활 하더라도 난 뭘 감내해도 그거 말고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역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 내려놨다가 이거 잘 안 되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과정으로 인식을 하면 버릴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라. 그걸 어디다 남겨라? 온라인상으로 자꾸 남겨라. 누가 널 봐도 넌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쉽게 뭐 김연아 연예인 누구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와가지고 직접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스토리 포트폴리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대학교 강연이었나요 그때가? 네, 그래서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면 네. 똑같아요, 생각들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이제의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보는 시야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제 또 직업적으로는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을 준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엄마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신데 또 이후에 또 아이랑 같이 또 미국도 같이 여행도 갔다 오시고. 네. 근데 아이의 모습에서는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길 바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셔서 저는 엄마의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집에 가면 엄마가 간식해주는 집에 가면 엄마가 문 열어주는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저희 아이도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아이한테는 제 사는 모습 자체가 그냥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옆에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챙겨주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못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자기 일에 있어서 치열하게 열정을 다해서 일이라면 정말 우리 엄마 너무 무서운 사람 뭐 이런 걸 인식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이로 저 같은 스타일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엄마가 너를 되게 많이 사랑해라는 마음만 아이가 느낄 수 있다라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의 몰입도. 한 시간을 있어도 얼마나 아이하고 몰입을 하느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얼마나 몰입하는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몰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나름 되게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네, 또 비춰줄 또 바라고 아이한테. 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전에 일식집에서 초밥을 드시다가 스시 외길에 30년에 네, 뭐 네. 통합되신 드셨다고.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책이라던가 뭐 강연 혹은 문구 그런 열정적인 걸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하시잖아요. 원래 네. 이런 거에 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원래. 네, 제가 이거 이제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 전문가 해야 되나? 동기부여 강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제 스스로 화이팅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화이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위인에 대한 책을 100권 읽으면 그 사람의 삶의 공통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네네. 성공을 한 사람들은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없구나. 역경이 없었던 사람의 성공은 어느 한순간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있는 시련은 되게 고마운 거구나. 이 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기사, 책들, 뭐 스토리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스스로
이렇게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내가 그렇다 보니까 전달. 그러면 제가 했던 일이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동기부여를 좀 이렇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건데 뭔가에 요 고비만 넘어서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한다거나 그러면 잘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이 전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그런 쪽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변화가 무장이 됐네요. 되는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맨날 긍정적이니? 뭘 믿고 저렇게 초긍정이니?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되게 도움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작년만 해도 미국 출국자만 150명 정도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샘솟는다고 생각하신가요? 제 보람. 보람?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내가 진짜 더 많은 기회를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들, 위축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을 하는데 이력서를 몇백 번을 넣어봐도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근데 해외를 보내보니까 네. 굉장히 내가 대단한,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이네, 나 능력 있었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해외 나와서 저 한국에서보다요 10배 정말 행복해요. 기본 10배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많이 자신감 잃고 좀 우울해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맞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보람이고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열정의 원천이 네. 되어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네. 그 관계 속에서 얻는 보람이 힘은 들지만 되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인턴에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되게 좀 죄송한 말씀은 너무 도와드릴 모든 게 완벽한데 뭐 비자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비자 규정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하나의 선택과 과정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그냥 어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된다고 너무너무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얻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거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단 1%라도 보이면 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1%의 가능성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는 네. 말씀이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 전반적으로 거의 다 마쳤는데요.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지금 1시간 한 10분 정도 나눴는데 네. 벌써요? 시간이 금방 갔죠.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끌어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더 지금보다 더 소명의식 가지고 진짜 글로벌한 인재들의 어떤 디딤돌로 역할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해외 커리어 매칭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인연을 맺어 오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준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승승장구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지금 해외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일단 해외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죠. 그 과정의 무게 꼭 잘 견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